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영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뉴 K5 2세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뉴 K5 2세대를 찾으시는 분께서 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오늘 영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요즘에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를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제 도입 부분이 이 시세를 안내해 드리는 영상 도입 부분이 조금 이제 루즈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싶어서 250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50가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막 이제 3000%로 빠지면서 부연 설명해 가면서 3-40분씩 잡아먹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압축해서 빨리빨리 안내해 드리는 부분을 준비해 봤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번 보시고 바로 시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세 공부할 때에는 구매할 모델을 한 개로 압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본인이 구매할 차는 용도에 따라 경차, 준중형, 중형, 준대형, 대형, SUV 등으로 1차적인 선택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네 번째, 본인 능력 밖의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중고차는 어떤 차가 더 낫다라는 게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중고차의 시세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팔릴만한 금액에 형성되어 있죠. 일곱 번째, 신차도 뽑기가 잘못되면 불량 신차를 뽑을 수 있겠지만 남이 탔던 중고차는 더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차 같은 완벽한 컨디션의 중고차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 중고차는 신차보다 세월에 따라 키로수에 따라 시세가 많이 저렴한 게 인지상정입니다. 열 번째, 100점짜리 자동차는 신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고차는 70에서 90점, 중고차가 대부분입니다. 11번째, 베이지 시트 등 원하는 옵션의 중고차는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번째, 원하는 조건이 한두 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비쌀 수 있고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번째, 일반적인 승용차의 인기 색상 순위는 흰색, 검정색, 쥐색, 다크그레이 또는 회색 그 밖의 순위이며 색상 순위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4번째, 비전문가인 주위 지인의 의견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만의 생각을 대다수 의견의 사실인 것처럼 조언해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번째, 티볼리를 사든 K3를 사든 아반떼 AD를 사든 전부 인기차이며 3년 뒤에 판다고 해봤을 때 감가율은 거기서 거기이고 마력수도 거기서 거기이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나더라도 크게 다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힘도 똑같습니다. 16번째, 본인이 좋아하는 차가 좋은 차지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최애 차량을 선택해야 됩니다. 17번째, 유튜브나 어떤 매체나 플랫폼에서 어떤 차를 추천을 해주더라도 정답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무조건 이 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18번째, 10년이 지난 중고차는 크던 작던 모두 고질병 하나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19번째, 10년이 지난 중고차를 전부 고치고 판매할 중고차 딜러는 없습니다. 20번째, 요즘같이 비싸게 매입해서 싸게 팔아야 되는 시기에서 약간의 경정비만으로라도 하고 판매하는 매물이라면 감지덕지일 수 있습니다. 21번째, 모든 매물은 차값으로 광고합니다. 등 취득세인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성능 책임 보험료, 1년 보험료 등은 모두 별도입니다. 22번째, 그 밖에도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오일, 브레이크 패드, 로우암, 타이어, 엔진 미미, 점화 플러그, 스로틀 바디, 등속 조인트, 가스켓 커버, EGR, 흡기 클리닝, 촉매, 머플러, 타이어, 휠, 바란스, 얼라이먼트,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SD카드, 후방 카메라, 오토도어록, 에어컨 냉매 가스, 오디오, 열선 시트 고장, 사이드미러 모터 고장, 썬팅, 하이패스 구매, 엔진 보어링, 미션, 배터리, DPF 매연 저감 장치, 부식, 누유, 하부 고무 부식, 쇼바, 스프링, 링크, 활대 링크 등등 추가로 들어갈 수리비를 어느 정도 예비해야 됩니다. 23번째, 성능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는 부위는 30일이 지나면 끝, 2000km가 지나면 끝납니다. 그 기간 내 성능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는 부위는 중고차 보증이 가능합니다.
24번째, 기존 성능기간의 10만원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면 12개월이 추가로 보증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5번째, 성능 보증은 먼저 수리비를 지불하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6번째, 키로수가 20만 킬로가 넘은 차량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7번째, 성능 책임보험료를 통해 구입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거주한 지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2019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비용을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28번,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월에 따른 감가율의 폭은 더 커집니다. 29번째,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차량일수록 시세가 더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렴한 매물은 저렴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30번째, 상태 관리를 하지 않고 금액으로만 승부 보려는 매물도 매우 많습니다. 31번째, 들어온 지 오래된 차량일수록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2번째, 미세누유가 2개 혹은 그 이상 체크된 차량은 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3번째, 성능 점검 기록부가 모든 점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4번째, 성능 점검 기록부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해당 차량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유추하기는 가능합니다. 35번째, 보험 이력 조회를 통해 차량의 모든 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36번째, 막연한 의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잘못 사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은 시세 공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실 수 있는 막연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37번째, 완전하게 정직해 보이는 딜러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착해 보이는 이미지는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38번째, 시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9번째,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시중의 침수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40번째, 손님이 시세를 잘 알면 어떤 딜러도 그 손님에게 적어도 눈탱이 칠 수는 없습니다. 41번째, 손님이 시세를 잘 아셔도 다른 차로 유도하는 게 먹혀들면 눈탱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42번째, 손님이 시세를 잘 아셔도 딜러 전산 금액을 약간만 올리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43번째, 미리 봤던 매물을 한번 전산으로 보여달라 라고 하시면은 환경 설정을 통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번째, 매우 유명하거나 구독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딜러 전산 금액을 환경 설정으로 업을 시키거나 판매할 차를 손님이 방문하기 전에 올려놓고 그 차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45번째, 항상 착하게 판매하는 업체는 10군데 중 1군데 될까 말까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46번째, 1금융은행권 중고차 대출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부사 백마진 받으려고 2금융 캐피탈을 이용하게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47번째, KB캐피탈이나 현대캐피탈 등 2금융 캐피탈을 이용 시 해당 딜러가 할부피를 포기하면 구매하는 소비자의 금리가 소폭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48번째, 환경 설정으로 금액 올린 것을 걸린 업체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정직한 거라고 다른 업체들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눈탱이 치는 업체가 매우 많은데 이 정도면 진짜 정직한 편에 속한다고 말하는 뻔뻔한 유튜브 업체도 있습니다. 손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49번째, 어떤 손님분께서는 유튜브 업체 3군데 중에 3군데 모두 환경 설정으로 금액을 올려놓았다 증언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시세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번째, 그 업체는 영상을 보면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하고 제일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주의사항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앞부분이 좀 많이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나마 좀 빨리빨리 안내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더뉴 K5를 보시기에 앞서서 항상 먼저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분들만 가셔서 활용을 하시지 않나, 아니면은 제 영상이 아무래도 어그로를 끌지 않는 그런 영상 주제를 보통 썸네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써먹으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가면 그래요. 이제 임용 팀장님이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알겠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생각이 안 나, 내지는 그런 것까지는 뭔가 신뢰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또 믿고 갔으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써먹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꼭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꼭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요? 라고 꼭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제 어떤 분께서 유튜브 업체를 3군데를 가셨어요. 저한테 오시기 앞서서 3군데를 가셨는데 3군데가 다 환경 설정이 50에서 100 정도가 다 올라가 있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예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본값에 빵원이 되어 있는 거를 꼭 보셔야 되고, 아마 가시면은 이 상태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각 딜러분들의 전화번호가 다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시세 오너를 아시는데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인데,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것은 어디 가시든지 꼭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실 텐데, 조건은요, K5, 더뉴 K5 2세대 2018년 1월 말부터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휘발유만 흰색을 안 하고 만약에 보게 되면은 108대가 나오는데, 좀 이제 흰색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흰색이 제일 조금 비싼 인기 색상입니다. 그 다음이 검정색, 그 다음이 쥐색, 그 다음은 기타 색상으로 나눠지는데요. 흰색만 우선 이제 기준을 삼으시고, 검정색도 사실 시세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쥐색은 조금 비슷하거나 약간 낮고, 은색은 제일 낮아요. 기타 색상이랑 거의 제일 비인기 색상에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나중에 팔 때 팔려고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팔 때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팔 때 다른 기타 색상보다는 흰색이 조금 더 딜러들이 매입할 때 판매 속도가 좀 이제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율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직거래로 팔더라도 제일 빨리 팔리고 잘 팔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감가율을 계산해 보면은 흰색이 제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좁아서 유행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이제 흰색을 구매하지 않으시면은 그 유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나중에 판매하실 때 조금 애를 먹으실 수도 있는 부분, 조금 아쉽고 약간, 물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색깔의 시세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시세를 접하는 거기 때문에 흰색을 팔았을 때와의 감가율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차 딜러 입장으로서 제가 2012년부터 2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했을 때 거의 9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고 치면은 흰색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색깔이다 라고 해서 오늘은 흰색으로 시간 관계상도 있고 6만 킬로 이상의 차량도 물론 있겠지만, 싸게 사시기 위해서 6만 킬로 이상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온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를 많은 거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가율, 여러분들께서 2천에 다 맞춰갖고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2천을 초과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흰색은 2천을 무조건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빵인 거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페이지 제일 저렴한 거 6만 킬로 이하의 무사고의 차량만 이렇게 보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전손 이력 고지 1600대, 1670대, 이거는 일단은 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시세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요거를 봤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이거 왜 싸지 해서 봤는데 성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교 대상에서 뺍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매물을 골라야지 저거는 왜 성능 점검 기록부가 없지? 저거는 어떤 차량일까?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빼고, 왜냐면 일반적인 시세가 아니어 보이니까. 싸고 좋은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세에 있는 차를 보는 게 낫지, 저건 왜 싸지? 탐구하고 물어보고 믿고 가려고 하면은 가서 보면 그 가격에 다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아닐 때가, 다른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황된 부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적정 시세로 보여집니다. 4만 킬로면은 지금 작년 12월이면 이제 딱 1년 됐단 말이에요. 1년 동안 4만 2천 킬로면 좀 많이 탄 거긴 합니다. 많이 탔다고 해서 차가 안 좋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데 1년에 초반에 4만이다. 좀 이제 많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식이라고 쳐요. 근데 키로수가 한 10만이 넘는다 하면은 물론 가격은 쌉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팔려고 하면은 구매하신 분께서 또 그만큼 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시세 감가율이 좀 많이 좀 늘어납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보다는. 그러면은 당장 싸게 사기 위해서 키로수 많은 차를 봤는데 연식이 좋은데 나중에 팔 때 그만큼 감가가 더 되는 거예요. 고칠 것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도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키로수,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한 2, 3만 정도 된 차량을 보시는 게 낫지, 좀 당장 싸게 사기 위해서 억지로 키로수를 올려서 싸게 산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추를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를 볼게요. 1880짜리를. 이 금액에 뭐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뭐 다 포함인가요? 포함이 아니고 딱 차값만입니다. 이 금액은 딱 차값만 있고 이전비라는 부분에 이전비를 이렇게 치면요,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등록세, 취득세, 이제 희미하게 공채라는 게 있어요. 1%. 이게 등록세, 취득세가 7%고 공채가 1%인데 광역시, 특별시는 8%를 이제 계산했다가 조금 남고요. 그 다음에 7%를 계산하는 것은 일반시, 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7% 이렇게 해도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1880인데 이 배경을 보니까 안양이라고 돼 있어요. 금액이 1850까지 될지 아니면 뒷자리 우수리를 다 떼서 1800까지 될지는 물어봐야 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안양에서는 무조건 80이 빠진다, 안양에서는 무조건 30만원 빠진다, 그런 게 모든 지역에 다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1800에 주실 수도 있고, 이 차를 갖고 계신 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차량을 각각 가지고 계신 분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보면은 2.0입니다. 프레스티지고 등급은 중간 정도 되는 옵션이고 성능부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진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통풍 시트가 없네? 그러면 안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열선 정도야 있으면 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기 어라운드 뷰 마크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라운드 뷰가 저렇게 마크만 있지 공갈 가짜 버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이동을 하셔야 되지, 사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시면 안 되고, 매물을 보실 때는 물론 사진 잠깐 보실 수 있겠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는 참고용으로 한 8, 90%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고 10%에서 20% 정도는 좀 뭔가 포장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험 이력 조회를 좀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국토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여하튼 그쪽에서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이스토리 보험 이력 조회를 많이 중요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봐서는 안 돼요. 성능 점검 기록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개발원 보험 이력조회, 차량 이력조회, 사고 이력조회,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물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모저모를 버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래도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한 95점 정도, 95%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이 차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사고 이력조에 그거를 너무 100%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 이력조에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8, 90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이 부위는 이 금액 정도면은 어느 부위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솔직히 그 부분은 실제로 직접 흔적을, 사고됐던 흔적을 보지 않는 이상 100% 알아내기가 금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디가 교환됐는지, 이거는 지금 완전 무사고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보통은 사고가 있거나 판금이 있으면은 X나 W 표시가 되고, 부식이 있으면 U 표시가 C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다, 단순 수리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 이력조회를, 사고 이력조회를 해보니까 한 40만원, 60만원 정도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에이 안 사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것까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정답이 아니고 뭐랄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60만원 정도까지는. 근데 한 건에 200이 넘어가면 완전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200 정도 한 건에 200 정도가 있으면은 뭔가 별로죠. 그럴 때는 걸러도 당연한데 60만원 정도 내지는 한 40만원 정도의 아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완전 무사고인 줄 알고 살 뻔했다. 근데 보험 이력조회를 해보니까 40만원, 60만원 정도 뭐가 나왔네? 별로야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조금 이해도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근데 제가 구매하는 입장으로서 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한 60만원 이내 보면 부품값 뭐 10몇만원에, 공인비 10몇만원에, 뭐 예를 들어서 도장값 10몇만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범퍼 하나 교환이 아니라 도장, 판금 도장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매우 크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분에 따라서는 저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 살래요 라고 하신다면은 좀 더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또 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마음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이건 아닌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좀, 이분은 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 금액에 좀 괜찮은 차, 이민용 팀장님께서 좀 괜찮은 차 있으면은 나오면 연락 주세요. 보통 딜러들이요, 여러 막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건 아니지만 맨날 이 매물만 팔 수는 없어요. 보통 그렇게 하는 딜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되죠. 팀장님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더뉴 K5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클린카즈.com 여기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클린카즈.com 앞에 www를 지우시고 m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밑에도 제가 이 영상의 밑에도 제가 링크를 남깁니다. 보통은 모든 영상 밑에 남겨요. 그래서 거기 모바일 버전으로도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세를 맨날 요청해 주시는 게 실례 아닙니다. 뭐 바쁠까봐, 뭐 이제 뭔가 신뢰가 될까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장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 양호였어요. 여기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이라고 여기 밑에가 아니라 위에 이 첫 번째 칸 여기에 체크가 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 그림이 없는 내용이 이 밑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분들은 이거 안 보시고 구매하시려고, 차량을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러들이 고지는 하지 않았냐 라고 포장을 였다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자 의견란,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 이것도 중요한데요. 2020년 12월 1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앞자리 월 자리가
8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차량은 뭔가 찜찜한 안 팔렸던 이유가 있을 만한 차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12월 1일 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 빨리 팔려고 좀 이제 금액을 좀 기습적으로 걸어 놓으신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42,000이고 금액 차이가 이거는 똑같은 프레스티지인데 요거는 똑같이 1880이고 근데 키로수가 25,0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싼 게 아니죠. 근데 연식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요. 키로수가 무조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연식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딜러들은 똑같은 모델이면은 연식은 안 봅니다. 나중에 시세로적으로 봤을 때 키로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태적으로도 키로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반올림 반내림 하면 2만 킬로 정도 앞 단위가 차이가 난다고 치면은 4만 킬로보다는 2만 킬로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880 돼 있고 연식은 될 수 있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성능부터 보게 되면은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근데 아까 거는 렌트 이력이 없네. 그러면은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 보니까 열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통풍까지 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자석, 통풍까지 있어요. 이거 열선이고 통풍까지 있습니다. 키도 2개네요. 연식이 좋은데 키가 당연히 2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파시는 분이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시세가 키 하나기 때문에 좀 이제 얘기 좀 해갖고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키로는 안 먹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태가 많이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 문콕 있거나 돌빵 있거나 뭐 사이드미러가 좀 이제 깨졌다라든가 어느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세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으로는 이제 금액을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에이 그거밖에 못 깎아? 뭐 더 깎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금액 내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막연한 의심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속을 다 보여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고 이 속에 있는 거를 입으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믿지 못하시면은 이게 믿을 세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갖고 그러시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여하튼 자 이거는 25,000km고 10만원 차이인데 이거는 19,000km예요. 그러면 6,000km 차이 납니다. 근데 연식이 이게 한 단계가 또 높아요. 1인 신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은 6,000km 더 짧은 거를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이 금액이 2분은 예를 들어서 40만원 깎아주신 거예요. 2분은 예를 들어서 30만원 깎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금액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게 낫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썬루프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열선 시트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열선 시트밖에 없고 럭셔리니까 이거는 통풍이 있습니다. 뒤에 또 면발광 이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정품이에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거 사겠습니다. 성능도 뭐 렌트 이력이 있으나 일단 통풍이 있으니까 중요한 통풍 이거는 별 내용 아닙니다. 중고차 특성상 좀 보고 가셔라.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FRP 볼트 체결 부분은 판독이 불가하다. 근데 판독이 불가하다 할 뿐이지 뭐랄까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콜센터에서 성능 책임 보험료는 8,800원 2019년 6월 1일부터 성능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뭐 부산이든 여수든 통영이든 거제든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든 강릉이든 속초든 그 지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2019년 6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간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게 이 돈을 왜 받냐 라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안 내고 싶어도 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3년에 6만 킬로까지는 소모품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5년에 10만까지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받냐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3년에 6만이 안 지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래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건데 이게 약간 탁상 행정을 통해서 좀 웃기게 돌아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원래 낼 필요가 없는데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메리츠 화재나 삼성 화재나 뭐 현대해상 뭐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꿀꺽 하는 거예요. 이건 딜러한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강하게 많은 딜러분 대부분 아마 하실 거예요. 이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이건 또 노블레스예요. 48,000km. 근데 키로수가 좀 그래요. 이것도 좀 많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연식상 1년에 2만 km 탄 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노블레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블레스가 근데 이것도 모양이 잘 보시면은 이번 게 아니에요. 재고차인가? 아무튼 이거는 잘 보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음각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같고 인텔리전트 퀼팅 시트 그리고 어라운드 뷰 약간 좀 뭔가 왼쪽이 항상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요.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디귿자로는 좀 되는데 모든 어라운드 뷰 있는 차량들이 왼쪽 여기가 조금 아쉬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통풍 다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언덕에 차량을 좀 이제 세우시면은 전자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셨을 때 무조건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EPB 모듈이라는 부분이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라고 하는 EPB 모듈이 나가게 되면 교체 비용이 최소 45에서 정품으로 교환은 뭐 정품이겠지만 45도 좀 이제 기아 오토큐에서 수리하게 되면 55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수리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아마 5년이 딱 될랑말랑 할 때 고장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수가 없었는지 전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알아요.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45만원 정도. 이거 썬루프도 있어요. 썬루프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들어온 날짜가 언제쯤 되는지 하우스 인텔리전트인데 이 가격인 이유가 하우스가 먹었다. 이건 더 싸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000km예요. 거의 여기 위에 거는 눈에 안 들어오실 게 뻔한 게 여기 것만 보통 이제 너무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굳이 앞자리가 1800대에서 1900대로 넘어가는 게 뭔가 저조차도 심적으로 뭔가 허용이 안 되는데 아마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썬루프가 있고 앞삼박이니까 이것도 메리트가 좀 많이 안 느껴지고 이건 그냥 무사고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무사고와 완전 무사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사고는 교환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고로 분류가 안 되고요. 겉에 몇 개 정도는 한 4개 정도 교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겉 몇만 교환이 됐으면은 뒤 휀다 빼고는 다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을 빠르게 봐야 되는데 이거 무사고 여러분들 무사고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이게 무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사고인 것만 믿고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성능 점검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아마 2페이지까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해서 2,000원 안으로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잘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시세가 그래요. 1월 정도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기다려볼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 영상이 지금 12월 초지 않습니까? 2020년. 근데 1월 초가 되면 이게 생각보다 시세가 잘 안 떨어지네 라고 느껴질 텐데 왜냐면 한 달 만에 시세가 막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해가 바뀌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거는 딜러들이 빨리 파시라고
중고차 파시는 분들 빨리 파시라고, 내년 되면 시세 떨어져요, 지금 파세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널리 퍼져서 하는 얘기지, 시세가 바로바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썬루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안에서 2000 커트라인 여기서 끝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흰색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정색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23대 좀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검정색만 찾는다 이러신 분은 많지 않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흰색이 무조건 1번인데 어떤 분은 검정색이 1번이고 그 다음엔 쥐색, 흰색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면은 용도 이력이 없다, 3만이다. 오, 아까 흰색은 1800 밑으로는 구매하기 좀 어려워 보였는데 용도 이력이 있다, 이력 없다, 단순 교환 무사고다, 이런 거 찍어보면은 단순 교환 이상일 때가 많은데요. 보통은 그렇죠? 단순 교환이라고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성능장에 따라서 이 인사이드 패널이 조금 미세하게 판금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운전석 휀다 브라켓 판금,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자의 의견란을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 그냥 대충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도 와 1500대 이거 사고 좀 이렇게 있어도 사도 되지 뭐.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운전석 쪽 이 A필라 쪽에서도 약간 부분적인 판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성능장이 막 이 스캐너처럼 윙 해갖고 이 부분이 교환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라서 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차가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거 제가 책임질 테니까 좀 이거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좀 포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그 사고 이력조에 그거를 좀 참고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게 한 건에 사고라고 치면은 한 250 전후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을 것 같아요. 300까지도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는데 지장이 있나? 사실은 타는데 지장이 없을 확률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면 돈이 조금 들어갈 것도 약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싸게 산 만큼 뭔가 그만한 뭐랄까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 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싸게 산 만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미세누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봐야 됩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보통은 여기 하나 약간 이 정도라서 미세누유까지는 아닌데 약간 비치는 정도라서 뭐 이래갖고 없음 체크할 수도 있고, 보통 예전에는 수원 성능이 조금 다 양호해요. 미세누유 찍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원이거든요. 여하튼 2차로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갑자기 금액이 팍 100만원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나? 왜 싸게 팔지?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 생각만으로 이 차를 안 번다, 안 봐야 된다 라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막상 봤는데 괜찮으면 사고, 다른 차도 한번 봐서 그 지역의 세트로 보면은 좀 안전빵으로 이 차 아니면은 뭐 딴 차 그러려니 하고 원래 시세대로 구매를 하는 거죠. 용도 이력이 있다 라는 거, 이렇게 렌트 이력. 예전에는 이 렌트 이력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사면은 왜 확인 안 해보고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했던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고지를 안 하면은 100% 묻지마, 무조건 환불이라고 합니다. 꼭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원부조회도 안 해보고 구매하시면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증 보면은 이제 상사로 이전돼 있으면은
그 소유자 명에 가로치고 상품용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통 저당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딜러들이 몇 억 있어서 차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캐피탈에서 그 재고금융이라고 해서 좀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약간의 이자로 대신에 돈 빌려줄 테니까 이자도 싸게 줄 테니까 3, 4개월 안에 팔아줘요. 안 그러면 돈 회수할 거예요. 라고 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보통 재성능 맞기 전인 4개월 내로 될 수 있으면은 팔려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회전 빨리빨리 하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도 빨리빨리 보고 그냥 빨리 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금액을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보름 정도는 약간 좀 이제 바로 팔릴 금액에 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내 차가 그래도 빨리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왜냐면 맨날 더뉴 K5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다리가 운이 좀 이제 빨리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10대 중에 한 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초반 들어온 지 보름 정도 된 차는 약간 좀 관망을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가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금방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다 시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싼 매물이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뭐랄까 그 시세에 맞는 그 차량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하튼 여기 봤을 때는 적정선이 그냥 1900 한 이 정도에서 커트가 될 것 같습니다. 1900 밑으로. 그렇다면 뭐 이제 여기서 눈이 들어오는 게 이 33,000이 키로수가 제일 짧으니까 요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풍이 있나 없나, 통풍이 없으니까 통풍이 있는 쪽으로 보면은 통풍이라고, 이게 통풍, 이 저렴한 쪽엔 통풍이 없는 차가 하도 많기 때문에 보통 써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850. 근데 안 써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통풍이 없죠. 그러면은 2페이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통풍이라고 보통 써놓는데 풀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통풍인데 2200까지 쓰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터보 노블레스면은, 이거 노블레스면은 무조건 있다, 통풍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휠이 다르기 때문에 차가 더 이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노블레스인데 통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라운드 뷰가 아니에요. 어라운드 뷰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공갈 버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속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보 냅입니다. 핸드폰 어플로 해갖고 원격 시동 되고, 1.6 터보입니다. 이게 마력수가 지금 보면은 2.0보다 마력수가 한 17마력 정도가 더 좋아요. 연비도 1.6이 조금 더 약간 한 1 정도, 약간 한 0.7 정도 더 좋다라고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그냥 거의 똑같을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한 2200까지도 보실 수도 있다. 통풍을 무조건 검정색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좀 기다려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기다리시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중고차를 하면서 뭐 기다리면 한두 달 안에 나오거나 좀 더 기다려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뭐 내년 초가 돼도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초가 되면 어차피 시세는 시세대로 떨어지고 매물은 매물대로 계속 막 엄청 회전이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저한테 꾸준히 제 사이트 cleancards.com에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깎이는 정도, 이거 뭐 90만원 빼줄지 40만원 빼줄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은 그 정도 기준으로 딜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근데 90만원까지 빠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뭐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1940, 30, 20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천, 이게 부천이거든요.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하면은 뭐 50만원 빼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으로 뭐 인천, 부천은 일반적으로는 한 3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 용인,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틀려요. 거기도 20만원 빼줄지 30만원 빼줄지 모르는데 이 정도 금액 선이라고 하면은 한 3, 4, 50은 기본적으로 빠지고 많이 빼주시면은 7, 80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90만원 뒤에 우수리를 다 빼준다 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여하튼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빼드리고 그냥 수수료만, 그리고 차 봐드리고 어떤 차가 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에 대해서 좀 느끼신다면은 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 그리고 좀 금액적으로 많이 비싸지 않은 차, 뭐 이런 거를 골라드린 다음에 같이 이동해서 차량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한테 오신다면 놓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 제가 봐도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중고차 9년 했으니까, 거의 10년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못 보실 부분을 다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는 역할, 그리고 이동 같이 해드리고 하는 역할로 해서 30에서 거리에 따라 10만원 더까지 해갖고 4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G색 다크 그레이 라는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회색이 또 있습니다. 은혜색이 또 있고, 다크 그레이, G색,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찍어보면은 G색도 7대 있고요. 밑에 다크 그레이도 2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색도 있을까? 은회색 1대 있어요. 다 똑같은 색깔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이 안 돼 있어갖고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로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G색이거든요. 그러니까 G색으로 시세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1900 밑으로 없어요. 키로수들이 다 이상하게 짧습니다. 그래서 금액선은 한 이 정도 느낌이다. 얼마 빠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예 안 빠지지는 않고요.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금액 정도면은 그 정도는 빠질 거라고 예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0 빠질지 70 빠질지 90 빠질지는 100만원 빠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부산 고객님 영상 보실진 모르겠는데요. 요 차 보셨어요. 요게 통풍도 없지만 어라운드 뷰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G색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보셨습니다. 제가 봐도 나쁘지 않았는데 검사기간 앞뒤로 한 달입니다. 2022년 내후년에 11월 13일까지예요. 그리고 렌트 이력이 없다라고 일단 체크되어 있었고 원부제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 뭐 없고 이 밑에도 특별하게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리콜 이행 확인 요망이지 리콜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별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길기만 할 뿐이에요. 들어온 날짜 좋았습니다. 10월 22일 뭐 앞자리가 8이나 9가 되면은 조금 먼데 10 정도, 게다가 또 보름 이후 거니까 11월 20일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다. 오늘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금액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 뒷자리 이상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요거 버튼 누르면은 그 핸들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은 떼면은 조금 있다가 띠띠띠 거리는 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입니다. 라인 따라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요거 뒷자리도 깨끗하고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냥 믿고 구매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 13,000km인데 그래도 이거에 무조건 이제 맹신을 하지 않고 꼼꼼히 봐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꼼꼼히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더뉴 K5 2세대를 한번 봤습니다. 네이버에서 2019 K5 띄고 2019 띄고 K5 치시면요, 여기 신차 가격 부가세 빠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냥 옵션 빼고 차값만, 순수한 차값만 어떻게 되고, 이게 마력수가 어떻게 되고, 토크가 어떻게 되고, 1.6이 초반에 치고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초반에 좀 빨리 나간다 라는 의미도 좀 내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배기량 나온 거고, 그 다음에 5인승에 뭐 연비 나오고, 거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2.0 가솔린이다 하면은 등급당 이제 신차 금액이 어떻다라는 것도 이거랑 이건 2,500으로 있고 2,700이면 207만원 차이 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더뉴 K5 2세대, 지금 나오는 K5 3세대 바로 전거 2018년 초부터 나왔던 더뉴 K5 2세대 중고차 시세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적정 시세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마 1월, 2월까지도 해당이 될 텐데요. 2021년 1월, 2월까지도 해당이 될 거예요. 적정 시세는 1800 이하로는 좀 빡세다. 그러니까 다 해서 2000에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거의 오버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려면 또 키로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키로수를 더 싸게 2000에 맞추고 싶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8만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2만, 3만 킬로짜리보다 2배가 넘는 8, 9만 짜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상태가, 그리고 또 사용감이 많이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죽 부분이 좀 주름도 가 있고 문콕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휠 스크래치도 물론 연식이 얼마 안 됐긴 했지만 키로수가 많은 이유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수리비가 조금 나와도 난 당장, 그게 확실한 게 무조건 수리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소모품 보증기간 당장 지났다고 해도 엔진 미션 보증기간 남았잖아. 상관없어요, 싸게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단지 방문하셨을 때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 저것 때문에 못 사겠다 라고 하실, 예민하실 분이신지 스스로가 판단이 되셨을 때 깨끗할 수도 있잖아, 무조건 난 깨끗한 거 살 거야, 그냥 싸게 살 거야, 8만 킬로 9만 킬로 괜찮을 수 있잖아, 괜찮을 거야, 그게 왜 안 좋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조금 어떤 딜러를 만나시던지 서로가 힘들어지실 수 있는 구매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노파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1번부터 50번까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만들어 봤고, 51번부터 100번까지도 한번 만들어서 빨리빨리 초반에 치고 나가듯이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3000포라 빠지지 않고 부연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이제 조회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아서 한 편으로 만들어서 해보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 설정 유튜브 딜러들이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빵원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더뉴 K5 보러 내일 갈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딜러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캐치해서 이 차를 팔아야 되겠다. 이거를 보고 갔어도 이거를 좀 별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차로 유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한테 금액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환경 설정이 빵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가 갑자기 1950짜리가 2000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공부 꼭 클린카즈.com에서 구매할 만한 범위의 차는 다 캡처를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딜러 만나신 딜러분께서 이 02버에 1028을 보여줬는데 이 금액이 갑자기 1969만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5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린카즈.com을 꼭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딜러 전산이랑 똑같습니다. 환경 설정 건드리지 않아요. 절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딜러분들도 제 영상을 볼지도 모르는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잠깐 멈칫했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안 합니다. 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안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딜러 중에 거의 70-80%가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시세를 아는 손님한테는 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게 계속 먹히니까 많은 딜러분들께서 유튜브 딜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독자 4만 명, 2만 명, 3만 명. 그런 게 다 신뢰 지표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보면은 본인이 다 최고라고 얘기하고요. 본인이 되게 믿음직한 사람이고 다 알려드리는 것처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시세 공부하시고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그냥 믿고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꼭 저기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신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 물어보시면은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강조를 이렇게까지 왜 하겠습니까? 갔다 오셨던 분들께서 100만원, 50만원 올렸던 경우 바로 보시고 저한테 오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안 걸리니까. 가서 직접 가갖고 잠입해갖고 취재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에요. 게다가 또 좀 이제 명예훼손, 이제 서로 고소, 민사 이러고 골치 아파서라도 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들 꼭 시세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매매단지 어디든 방문하셨을 때 딜러 전산 환경 설정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밑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밑에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시세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5 2세대 이거 안내해달라 라고 하시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LPG도 제 사이트에 있고 디젤도 제 사이트에 있을 겁니다. 요청을 안 해주시면은 업데이트를 모든 차량을 다 수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올란도 보고 싶어요, 베라크루즈 보고 싶어요, 모하비 보고 싶어요, 올류 소렌토 보고 싶어요, 산타페 더 프라임 보고 싶어요. 그냥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는 가능합니다. 요즘에 좀 힘이 빠져서 많이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좀 이제 앞으로 꾸준히 부지런하게 올리고 싶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3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썸네일로 어그로 끄지 않고 클릭 유도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